가지 삶을 여행 중이라고 하는 슬로건에 맞춰서 새롭게 또 우리가 크루즈 여행을 기획하지 않아 싶겠습니까? 예, 크루즈를 또 떠나시는 분들을 위한 사전 모임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네. 아, 네, 들어오신 분 계시죠?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조금 멀리 계셔서 오늘 파티 참여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줌으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영상이 그대로 녹화가 돼서 많은 분들한테 전달드릴 건데요. 크루즈 한 번은 저도 가봤거든요. 근데 크루즈를 떠나기 전에 얼마나 크루즈에서 이해하고 또 우리가 크루즈에서 어떤 걸 누릴 수 있는지 좀 제대로 이해하고 듣고 좀 꿈꾸면서 떠나셨을 때 훨씬 더 나은 여행이 된다는 걸 제가 경험해서 이런 시간을 적극 추천드렸습니다. 잠시 본격적인 강의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드레스 코드가 레드앤 블랙이었습니다. 혹시 레드를 찾아보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거 좋다. 그래서 제가 딱 왔는데 아무도 드레스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사실성이 해야겠다. 자, 그래 누구 베스트 드레스는 누구 뽑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포사지는 정유재 연방사를 들고 이 모자를 우리 정미선 리더님 깨시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가서 좀 베스트 드레스를 여기서 한번 봅시다. 누가 여기 좀 찍어줘봐. 누가 이 사람 좀 찍어줘. 잠깐만 나와봐. 왜 같이 찍어? 잠깐만 나와봐. 둘이 나와봐. 둘이 나와봐.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손을 난 여기다 뽑으려고 했는데. 잠깐만 나오자. 이거 하면 안 돼? 두 손 모으면 안 사실 돼? 이거 우리 머리에 꽂이 되게 섹시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섹시한 거 맞아요? 섹시한 거 맞아요? 자, 두 손 모으고 섹시한 거 맞나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정민씨. 아니, 맛있게 드세요. 자, 오늘 잘 베스트 드레스를 뽑을 수도 있어요. 자, 많이 맛있게 드세요. 자, 아니 맛있게 드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영상으로 남을 거니까. 울면서. 거시장. 와! 좋아. 그래. 우리 박지연 패션 피플이 얘기하셨어요. 살이 많이 나올수록 살이 나요. 사실은. 살이 많이 나올수록. 자, 사진, 자, 준비. 살이 많이 자, 나올수록 오늘 뭐라고? 크루즈 우리들의 멋진 파티를 위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사 말씀이요. 와인 맛있게 드시라고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잖아. 네, 그거 시간 또 저번에 박지연 리더님께서 말씀해주신 좀 이렇게 멋지게 꾸미고 크루즈를 탔을 때 훨씬 더 그 문화를 좀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조금 우리가 생소하지만 파티 문화가 있고 만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크리스토퍼 대표님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타이까지 하고 오셨어요. 저는 분명히 같은 크루즈 강인데 굉장히 와일드하게 오셨던 걸 기억하는데 이렇게 멋지게 하고 오셔서 훨씬 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루즈 떠나신 전에 오늘 이런 모임처럼 조금 평소에 입지 못하는 옷이나 조금 과감한 시도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이날 이렇게 드레스업 하신 분들 사실 있죠. 우리 유빈 대표님 역시 크루즈를 즐길 수 아는 분. 이렇게 멋지게 드레스 입으시고 사진 찍으시니까 어때요? 네, 너무나 보기 좋죠. 네. 우리 김진아 대표님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날 이거는 훨씬 더 과감하게 입으실 것 같고요. 자, 우리 김진아 대표님 크루즈 가실 때 유빈 대표도 같이 가시죠? 네, 둘 다 누가 살을 더 많이 찌거나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에 우리 크루즈 파티 같이 하셨던 분들의 드레스 사진이고요. 자, 여기서 잠깐 퀴즈. 우리가 크루즈를 떠날 건데, 자, 크루즈. 자, 첫 번째 기억지 않는 사람. 너무 적극하잖아요. 자, 안 떠난 곳을 비춰주네. 첫 번째 기억지 어딘지 아시는 분?
예, 11월 1일 일정이 있고요. 11월 22일 날 출항하는 두 번째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크루즈 타시는 분들, 또 크루즈를 꿈꾸시는 분들이시죠. 네, 이렇게 4박 5일에 첫 번째 페낭 들려서 푸켓 들려서 싱가포르로 오는 일정이고요. 이 일정을 지금 오늘 함께 하시는 탐험가 크리스토퍼 대표님께서 모든 일정을 준비해 주셨고 이끌어 주실 예정이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는 바람잡이고요.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이 크루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누릴 수 있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가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365의 멋진 조력가이시며 트래블 365의 트래블링 365의 많은 것들을 도움 주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탐험가 크리스토퍼 대표님 지금 준비해 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크루즈 여행을 꿈꾼다. 이게 일이다. 그런 여행을 가시는 거다.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고요. 실제로 그러면 크루즈 여행을 해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될까요? 3%? 네. 1%. 1%? 10%? 우리나라 인구 대비 10%? 10%? 아니 이거 여쭤보는데요. 네. 2% 이렇게 나오잖아요. 0.5. 정답은 0.03%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시는 여행이 어떤 여행이라고? 0.03%. 우리나라 인구가 그냥 5천만 명으로 계산해 볼게요. 5천만 명으로 계산하면 15,000명인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크루즈를 경험해 본 사람이 이게 지금 물론 2015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2019년도부터 코로나였잖아요. 그럼 사실 몇 년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경험해본 사람이 적어요. 크루즈를 많이 하는, 이게 사실 크루즈 여행을 많이 하는 나라가 유럽, 미국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많이 해봐야 인구 대비로 따지면 한 4.5% 정도. 그야말로 인구 대비니까요. 인구 대비에서는 항상 얘기할 때는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 비율을 또 얘기해야 돼요. 여행하는 사람 중에서 몇 프로가 다니냐 이렇게 애들 얘기하는데 인구 대비하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실 여행은 1%도 안 되는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네, 진짜 우리나라 15,000원밖에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여행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별로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경험을 안 해보면 정보가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가 비행기, 그러니까 해외여행 자체를 얼마 안 하던 시절, 못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행 자유화된 게 사실 그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예, 88년도에 자유화됐나요? 예. 네. 그쯤 여행 자유화 됐는데 그 초반에 하다못해 90년대에만 해도 어떤 농담이 있었냐면 비행기 한번 타본 사람이 안 타본 사람한테 장난쳐요. 비행기 탈 때 앞으로 신발 벗고 타야 된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물론 장난치고 농담한 건데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러지 않죠. 네, 당연히 비행기 타려면 공항 가서 체크인하고 그냥 뭐 수속하고 들어가서 비행기 타면 된다. 내 자기 찾아서 가면 된다. 다 알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하지만 크루즈는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저희가 크루즈 여행을 이제 하신 분들, 어떻게 우연찮게 혹은 이제 누가 추천을 받아서 크루즈 여행을 진짜 하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불만율이 50% 정도. 네, 진짜로요. 너무 싫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분들도 많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여행이 진짜 안 좋아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요. 딱 그 꼴인 거예요. 신발을 벗고 타야 되는 건지, 네. 신고 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기 가서 밥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건지, 저기 가서 밥을 못 먹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루즈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의 작은 도시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 하나의 작은 도시. 실제로 승객만 4,500명 가까이 타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7,000명이 넘게 타요. 네, 하나의 도시예요. 아파트 단지 몇 개 담쳐놓은 거랑 마찬가지, 맞먹는 그 이상의 하나의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넘어가네요.
네, 저는 소개는 그냥 넘어가고요. 버킷리스트 1순위라는 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0.03%만이 크루즈 여행 경험을 해봤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중국의 0.05%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배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거고요. 일본은 꽤 높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본은 크루즈가 정박하는 항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새 잠깐 뭐 부산에서 출항하는 크루즈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부산은 크루즈 터미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크루즈 터미널이 생기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간은 크루즈 알고 떠나자. 네, 알고. 시작하기 앞서서 우선은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일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이런 일정으로 다녀옵니다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볼일을 제가 이쪽 가야겠죠? 네. 우선은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갑니다라고 하면 인천에서 배 타고 가시는 줄 아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인천 우리나라에서 배 타고 가시는 분들이 배 타고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출항하는 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모항이에요. 싱가포르, 홍콩, 상해 보통 이 세 군데에서 크루즈가 출항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곳은 이제 싱가포르고요. 그래서 싱가포르까지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저녁 때 도착해요. 밤 12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니까 그때는 가자마자 이제 잠을 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크루즈를 타러 갑니다. 공항과 마찬가지로 크루즈를 타려면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에 가야죠. 크루즈를 타려면 크루즈 터미널에 가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싱가포르 크루즈 터미널은 아니고 바르셀로나 크루즈 터미널이에요. 네. 이렇게 여러 대의 그 크루즈들이 있고 얘가 이제 수속을 하고 크루즈를 타게 되는 겁니다. 크루즈는 이제 수속하는 게 좀 공항하고 달라요. 비행기하고 다릅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는 공항에 가면 내가 체크인 수속을 하고 티켓을 받은 다음에 짐을 붙이죠. 근데 크루즈는 짐을 붙이고 나를 수속합니다. 네. 순서가 달라요. 짐이 먼저 가요. 근데 이렇게 큰 캐리어 같은 걸 먼저 받는 이유가 배는 타는 이 공간이 굉장히 좁잖아요. 이 길도 작고요. 내가 캐리어를 들고 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은 따로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짐은 나중에 내 방 앞에다가 갖다 줍니다. 한 오후 4시 언저리 그거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그쯤 돼야 내 짐이 와요. 근데 나는 12시부터 타거든요. 배를.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수영하려고 했는데 일찍 타서 수영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뭐 충전해야 되는데 보조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배낭 같은 거 하나는 꼭 있으셔야 돼요. 네, 작은 짐. 내가 크루즈 타자마자 이용할 수 있는 짐 같은 거 따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크루즈를 승선을 합니다. 수속을 하고 이 수속을 할 때 필요한 거는 지난번에 온라인 어플에서 체크인을 하셨어요. 거기에 티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여권이 있어요. 그리고 크루즈에서 결제할 카드. 요 세 가지만 내면 그냥 바로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때 가서 제가 또 안내하고 도와드릴 거고, 크루즈를 타면 첫날은 오후 2시 30분에 출발을 해서 크루즈가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데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첫날 일정은 그냥 가는, 이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페낭에 도착을 하는 건데, 크루즈를 이제 타시면 제일 먼저 점심 식사를 하실 거예요. 저희가 한 12시쯤 이렇게 탈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배에 들어가면 한 1시 정도 될 거예요. 배고프니까 점심 식사를 하게 되실 거고, 14층에 윈젠머라고 뷔페 식당이 있어요. 항상 메인 식사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냥 아침이고 점심이고 14층에 있는 인터내셔널 뷔페고 뭐 세계 여러 나라들의 요리가 있어요. 굉장히 큰 식당이고요. 여기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날이니까 크루즈를 알아보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날은 크루즈를 알아보는 날. 그래서 제가 OT를 진행할 거예요. OT,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지금 11월 1일 날 가는 일정은 45분이에요.
45분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요. 예, 어딘가를 계속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6분 혹은 8분 사이 이렇게씩 하나의 일행을 만들어서 조장님을 이제 뽑을 겁니다. 아마 뽑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조장님들만 모시고 OT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식사하고 조장님들이랑 같이 OT를 하고 배 밑에서부터 제일 위까지 여기는 뭐가 있고 이건 어떻게 이용하면 되고를 그냥 같이 저랑 돌아다니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야지 뭐 밥도 못 먹고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면 이제 같이 온 일행들이랑 또 조장님하고 첫날은 그냥 배를 알아보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배 이곳저곳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타는 배는 이 스펙트럼호, 로얄 캐리비안 스펙트럼호라는 배인데 17만 톤, 16만 9천 톤입니다. 엄청 커요. 예, 이 정도면 진짜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요 끝에서 요 제일 끝에서 제일 끝까지 350m예요. 네, 350m. 그러면 잠깐 저 끝에 내 방이 맨 앞인데 식당이 뒤에 있거든요. 식당이 뒤에 있어서 밥을 먹으러 갔다 오면 700m를 걸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1km는 우습습니다. 그다음 공연 보러 갔다가 또 돌아오면 1km인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엄청 커요. 우리가 네? 전화기 놓고 오면 1km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네. 타이타닉이라는 배, 옛날 그 유명한 타이타닉, 인류 역사가 정말 그때 당시에 가장 커다랐다는 그 타이타닉호가 46,000톤이에요. 이거는 16만 9천 톤, 17만 톤, 엄청나게 큰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배는 제가 이 로얄 캐리비안이라는 거는 이제 선사 이름이에요. 회사.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뭐 이런 항공처럼 선사 이름인데 이 캐주얼 크루즈, 그러니까 제일 어떤 크루즈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최고의 크루즈 선사고요. 우리가 타는 이 스펙트럼호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크루즈들 중에서도 크루즈를 처음 경험해보기 가장 좋은 배예요. 왜냐하면 액티비티도 많고 그 다음에 거기서 놀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도 되게 다양하게 많고요. 근데 배마다 특징이 있어요. 이 배는 좀 조용한데 어디 독서실 시설이 엄청 큰 배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또 아이스링크가 있어서 거기서 뭐 이런 배들도 있는데 이 배는 정말 골고루 다 잘 갖춰져 있는 너무 이 시설이 좋은 배예요. 저랑 OT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OT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맨 밑에 3층에서부터 중간에 B죠. 6층에서 13층까지인데 그 사이가 객실인 거예요. 네, 그 사이가 객실인 거고 또 13층부터 16층까지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로얄 배극장에서 무슨 뭐 캐치 뮤지컬이 해요. 저녁 8시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찾아올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수영장이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한번 다 돌아볼 거고 크루즈는 기본적으로 어떤 크루즈를 이용하시든 간에 앞으로도 다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고, 먹고, 놀고, 보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크루즈 안에도 유료 시설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그 배가 그쪽에다가 이제 약간 그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페셜 레스토랑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에 유료 식당들이 있죠. 예, 뭐 이런 유료 식당들이 있고요. 이 유료 식당은 이제 비용을 내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식당들도 참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이런 식당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액티비티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스카이다이빙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유료 시설이에요. 그것도 말하자면 배 안에 렌트를 해준 거예요. 예, 배 크루즈 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렌트를 해주고, 당연히 카지노는 유료겠죠. 예, 뭐 계속 돈을 주고 뭐 게임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예,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실제로 배에 같이 타서 저랑 같이 돌아보면서 여기 이게 있구나 이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시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면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보면 망망대해를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2시 반쯤 되면 어딘가 도착합니다. 오후 2시 반쯤에. 그게 말레이시아 페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말레이시아 페낭. 이 말레이시아 페낭은 이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협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이고,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해협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유럽, 아랍, 뭐 이슬람, 과거 옛날부터 이 실크로드와 이 백길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시면 조지타운이라고 하는 구도심이 있는데, 이 구도심까지 저 끝에 크루즈 터미널에서 걸어서 가실 수 있어요. 걸어서. 근데 물론 이때도 제가 앞에서 같이 인솔을 할 겁니다. 저를 따라서 조지타운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조지타운에 가서 이 도심을 자유롭게 돌아보고, 저랑 뭐 같이 안 돌아다니셔도 돼요. 자유롭게 돌아보고 우리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갈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근데 전 좀 먼저 일찍 들어갈게요. 라거나 아니 좀 더 이따 들어갈게요. 라는 분들은 이제 조장님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 파악을 그렇게 해서 다닐 거고요. 이 조지타운에 가면 정말 여기 보면 1904년도에 지은 건물, 뭐 유럽, 남유럽, 그 다음에 아랍, 보면 1908년도에 지은 소방서,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예뻐요. 네,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다 보셔도 마치 약간 어디랑 좀 많이 비슷하냐면 포르투갈, 네, 이런데 건축 양식도 많이 있고요. 네, 이런 아름다운 것도 있고, 근데 이곳이 또 유명한 이유는 여기 저기도 호랑이가 살짝 보이긴 하는데 이 벽화 마을이 또 유명해요. 네, 페낭하면 페낭의 상징은 곳곳에 숨어 있는 벽화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벽화 앞에서 기념 촬영도 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멋지게 또 기념 촬영도 하시고, 일종의 그 스트리트 아트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곳들을 자유롭게 여유 있게 돌아다니면서 뭐 찻집에서는 차도 한잔 하시고, 네. 오른쪽에 제가 애들 데리고 갔던 거라서, 네, 애기들 데리고 다녀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배에 타겠죠. 페낭 다 돌아다니고 배에 타면 다음날 아침에는 눈을 딱 뜨면 이미 푸켓에 도착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페낭은 아까 어디냐면 페낭 크루즈 터미널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배에서 그냥 걸어서 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푸켓은 그렇지가 않아요. 푸켓은 바닷가 앞이 배를 댈 수 없게 수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크루즈는 저 바다 한가운데 있고요. 크루즈 옆에 달려있는 이런 구명보트를 타고 이 푸켓 해변가 앞까지 내려다 줍니다. 이거를 이제 텐더라고 해요. 텐더. 배는 저 밖에 있고요. 이런 구명정으로 내려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텐더를 하시면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걸어내리면 다 같이 걸어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텐더는 순서에 따라서 인원대로 계속 따로 이렇게 갈 거예요. 물론 이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푸켓 섬에서 푸켓에서 배를 다시 탈 때도 또 몇 명씩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고, 이 텐더를 통해서 할 거고, 실제로 여기 푸켓이면 진짜 먼데 우리 배가 있을 거예요. 네, 푸켓은 너무 유명한 곳이죠. 푸켓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시아에서 사실 관광객 수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네, 유럽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고, 태국이 일부러 맘먹고 마음을 먹고 만든 휴양지예요. 푸켓은. 네. 사실 유럽 관광객들이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네. 푸켓 중에서도 이 빠통비치라고 하는 곳인데, 사실 여기는 밤이 되면 이제 난리가 나죠.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네, 근데 물론 우리는 그 전에 탑승하셔야 돼요. 네, 네, 그 전에 탑승하셔야 되지만 낮 시간에도 방콕의 카오산 로드라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여행자들의 거리거든요. 이곳 빠통비치 거리도 마치 이제 그 카오산 로드처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식사도 하고 혹은 뭐 차도 마시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푸켓에 가면 피피섬이라든지, 그렇죠? 제임스 본드 섬, 뭐 이런 데를 가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크루즈 여행은 사실은 잠깐 경험해 본 겁니다. 잠깐. 예를 들어서 내가 푸켓 3박 4일, 또 4박 5일 이렇게 가면 푸켓에 여기저기 다 가볼 수 있지만 이렇게 이 크루즈 여행을 하다 보면 잠깐 내가 내리는 시간에 내렸다가 다시 타야 될 시간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다녀오시기는 사실 힘들고,
물론 저녁 시간이거든요. 저녁 시간 타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 몇 시였죠? 8시. 8시에 다시 배가 출발하면 적어도 6시까지는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6시, 2시간 전에는. 여기 지금 우리 벨라 저와 함께 있는데 저희는 배 문이 닫힐 때 뛰어서 탄 적이 많습니다. 배 문 닫는데 뛰어서 탄 적이 많아요. 만약에 배를 놓친다. 그러면 진짜 예전에는 태워주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유럽 특히나 이제 유럽 지중해 크루즈 같은 데는 사실 지중해 크루즈 같은 이런 거예요. 이탈리아를 가더라도 로마에서 다음이 나폴리거든요. 로마에서 나폴리까지 기차로 2시간 거리예요. 근데 배는 하루 종일 걸리죠. 왜냐면 일부러 천천히 가니까. 근데 로마에서 배를 놓쳤어. 그럼 최대한 빨리 기차역에 가서 그냥 다음 나폴리 항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도 안 태워줘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까지 꼭 오셔야 된다는 거고 또 그렇게 하루가 보내면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이제 다시 싱가포르로 배가 항해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날은 이제 하루 종일 해상에 있기 때문에 이 날은 뭘 하냐면 크루즈를 즐기는 겁니다. 크루즈에 있는 시설들을 진짜 본격적으로 즐기는 거예요. 근데 앞에 제가 푸켓 얘기 잠깐 하면서 비유를 들면서 말씀드려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어요. 그렇죠? 조식 먹고 밖에 나오면 10시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푸켓을 막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6시에 들어왔죠?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저녁 먹고 그래도 쇼를 하나 봐야지. 그래도 뮤지컬을 하나 봐야지. 뮤지컬 봤어요. 그럼 잡니다. 그럼 수영장은 언제 하실 거고, 버퍼카는 언제 탈 거고, 그렇죠? 스카이다이빙은 언제 할 거면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배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그 외에도 뭐 카지노는 언제 갈 거며, 그럼 밤새야 되나? 막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진짜 하루 종일 크루즈에 있으면서 크루즈를 즐기는 날입니다. 근데 사실 크루즈 여행을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안 내려요. 안 내려요. 푸켓 많이 가봤어. 괜찮아. 사람들 없을 때 나 크루즈 즐길 거야. 실제로 크루즈는 크루즈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패키지 여행을 하면 여행지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거길 가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근데 크루즈 여행은 배가 더 중요해요. 내가 이 배를 타봐야지. 사실 그런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뭐 페낭이든 어디든 이럴 때 사람 없을 때 막 이렇게 즐기는 이 크루즈 데이를 맞추시면 돼요. 대신에 이 크루즈 데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배에 아무도 안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많다. 하지만 곳곳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이제 즐겨보자 이런 거고요. 다음날 아침 7시면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옵니다. 그럼 싱가포르를 배에서 내려서 하루 종일 싱가포르를 돌아다닐 거예요. 싱가포르를 왔으니까 싱가포르도 하루 종일 한번 좀 구경을 하고 마리나 베이 샌즈 있는데 멀라이언 파크라든지 그 다음에 슈퍼트리 글로브라는 이런 보타닉 가든 뭐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싱가포르도 이제 구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먹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여행을 해도요, 맛있는 것만 저녁에 먹이면 다 끝납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탐험을 이제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오지를 가요. 근데 저녁에 소고기 먹이면 돼요. 그러면 불만이 사라집니다. 내일 또 파이팅! 뭐 이래요. 소고기만 먹이면. 아무튼 싱가포르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칠리 크랩이거든요. 칠리 크랩. 싱가포르에서 칠리 크랩도 먹으러 갈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로파사시라고 하는 싱가포르에 있는 야시장 같은 이런 데도 이제 가서 돌아보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건 일정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일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일정은 이런 일정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문화 여기를 어떻게 즐겨야 되냐. 내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씩 이제 크루즈에 대한 상식을 잠깐 늘려가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크루즈에는 크루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찍어놓은 크루즈가 있어요. 이거 타러 가야지 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 32만 톤짜리 배가 있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찾냐면 이 배가 지금 어디를 돌고 있지 이렇게 찾아요. 근데 보니까 마이애미에 있어요.
아 그럼 마이애미로 타러 가는 거예요. 그럼 마이애미 간 김에 메시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크루즈는 그 배를 찾아갑니다. 네. 네. 그래서 크루즈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다른 나라 와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다른 도시고요. 그러니까 이 크루즈 여행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싱가포르, 페낭, 푸켓이라면 어떻게 만약에 그 해외여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싱가포르 갔죠? 짐 싸고 짐 풀고 막 놀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페낭 가야 되잖아요. 그럼 버스를 타고 가든 뭘 하든 또 다시 또 짐 싸서 또 페낭 가서 또 짐 풀고 마찬가지죠. 푸켓 가서도. 근데 크루즈는 크루즈에서 자니까 자고 일어나면 다른 데 와 있는 거예요. 이건 여행지가 나를 찾아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내가 만드는 여행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내가 만드는 여행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앞서서 굉장히 다양한 시설이 있죠. 나를 위해서 뮤지컬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뮤지컬은 시작하는 시간에 시작해요. 근데 그 시간에 다른 데에서 영화를 틀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 크루즈 갑판에 그 큰 스크린이 있는데 영화를 틀어줘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또 무슨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가실 건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 와서 지금 여기 갈 시간입니다. 난 다음은 여기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처음에 크루즈를 다 알고 나서 그리고 어디에서 뭐가 언제 열리는지를 내가 알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내 여행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예. 크루즈는 이제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안 돼서 아까 제가 처음에 크루즈를 잘 모르고 갔다 오신 분들이 크루즈 너무 별로였어, 나 너무 힘들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뷔페 식당에서 삼시세끼 밥만 먹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진짜로요. 그리고 뭐 서핑 같은 거 해보고 싶어서 앞에 서 있는데 영어도 안 되지, 뭣도 안 되지, 내 차례 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사람들은 팔찌를 차고 있어. 왜 나는 저 팔찌는 어디서 차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민망하니까 방에 와서 그냥 다른 거 보다가 아니면 하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엄청 거대한 감옥이 되는 거거든요. 도망갈 수 없어. 안 그러면 바다를 뛰어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들면 이 여행은 정말 멋진 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조깅하는 거 좋아하니까 뛰어요. 아침에 나가서 막 뜁니다. 뛰고 그다음에 무슨 시간 할 때 그다음에 저는 이제 좀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어차피 이 크루즈는 일종의 놀이동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재밌게 하기 위해 존재해요. 네, 나 일하기 싫은데 오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 먹고 배를 탄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뭔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됐든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시면 다 상관이 없어요. 빙고 게임도 하거든요. 빙고 게임도 참여해보세요. 그러면 잠깐 내가 맞으면 선물도 주고 옷도 주고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그 선상에서 다양한 이벤트 하는데 이런 것들도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일단 용어부터가 어려워요. 크루즈는 이제 캐빈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호텔은 이제 룸이라고 하잖아요. 룸, 방. 근데 크루즈는 캐빈이라고 합니다. 선실이라는 뜻인데 선실 중에서도 이런 인사이드 캐빈, 사방이 다 벽으로 막혀 있는. 그래서 인사이드 캐빈이라는 게 있고 이게 가장 기본 스탠다드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번 11월 1일 중에 저는 인사이드 캐빈에서 잘 거예요. 인솔자로 잘 건데 저는 처음 잡아요. 인사이드 캐빈에서 지금까지 여러 크루즈 중에 처음 잡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까? 그래서 최초로 잡은 거예요. 근데 인사이드 캐빈이 항상 사람이 긍정적이어야 되잖아요.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니까 창문도 없고 뭐도 없기 때문에 숙면을 위해 인사이드 캐빈이. 그리고 창문이 뚫려있는 이 캐빈을 오션 뷰 아니면 아웃사이드 캐빈 이렇게 얘기해요. 저 창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보통은 낮은 층에 있어요. 이 파도가 크게 들이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창문만 있고 열리지 않습니다. 오션뷰 캐빈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다 모르는 거 발코니 캐빈이에요. 네, 발코니 캐빈은 밖에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 문을 열고 나가면 외기 바깥이에요. 그다음 거기에
티테이블도 있어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아침에 뭐 조식도 드실 수 있어요. 네, 식사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자기 시간 즐기실 수 있는 이런 캐빈을 발코니 캐빈. 근데 캐빈의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발코니 캐빈은 발코니만큼 커요. 네, 근데 캐빈 사이즈는 똑같아요. 다. 마지막 이제 스위트 캐빈이 있죠. 네. 스위트 캐빈은 보통은 이제 스위트를 어떤 걸 스위트라고 부르냐면 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걸 스위트라고 불러요.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잠자는 공간과 내가 쉬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스위트 캐빈도 있습니다. 스위트 캐빈도 되게 다양한 캐빈들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돼서 가족을 뭐 4명이서 가족이서 가잖아요. 그러면 4명 스위트 캐빈 예약하는 게 둘 발코니 캐빈 예약하는 것보다 더 쌀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또 즐길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해보시면 되고요. 완전 생소한 단어예요. 갱웨이. 이거는 사실 크루즈 타시는 분들은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은 단어예요. 꼭 아셔야 되는 단어죠. 사람들이 내리는 입구, 저걸 갱웨이라고 합니다. 저게 매번 바뀌어요. 매번 바뀌어요. 갱웨이가 싱가포르에서 탈 때는 분명 나 2층에서 탔는데 푸켓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분명 내가 분명 3층에서 내가 탔는데 근데 내려갔는데 아무도 없어.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어디서 내려야 되지? 못 찾아요. 네, 못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 갱웨이라는 건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맨 밑에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 누르면 그냥 갱웨이로 가요. 네, 별표 누르면 갱웨이로. 어떤 데는 항구가 작아서 갱웨이가 낮고 어떤 데는 항구가 커서 갱웨이가 높고 특히나 사실 우리는 일정이 짧지만 지중해 크루즈라든지 뭐 알래스카 크루즈라든지 아니면 미국 크루즈를 가면 매번 바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별표를 누르면 이제 갱웨이로 간다. 그래서 그래야 내릴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갱웨이에서 몇 시에 모이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갱웨이로 오시면 됩니다. 뭐 러기지 태그 태그인데 이거는 굳이 지금 짐 태그예요. 아까 내 짐을 먼저 수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 내릴 때도 짐을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배에서 내리기 전날 밤에 짐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이런 짐 태그를 묶어서 보내요. 그래야지 이게 내 짐이다라고 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짐 태그라는 게 있고요. 요새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다시 시작한 데도 있고 다시 시작 안 한 데도 있어요. 코로나 때는 이게 없었습니다. 코로나 하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최근에 있는 배들이 다시 시작했어요. 이건 원래 모든 배를 탈 때 의무사항이에요. 크루즈를 타면 타자마자 막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자기 카드가 있어요. 다 좀 이따 제가 그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자기 카드, 이런 카드가 있거든요. 저는 이 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B3 이렇게 써있어요. B3. 저는 B3 구역으로 가야 분명 보트를 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말하자면 훈련을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든 어디든 알래스카든 유럽이든 어디에서든 원래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무튼 이게 좀 많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모이는 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래도 사이렌을 울려요. 그러니까 놀라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고요. 뭐 비용에 대한 것도 이제 제일 항상 제일 나를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이게 무료일까 아닐까. 보통 그렇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이거 돈 내는 거 아니야? 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건 이제 로열 캐리비안 사이트에 있는 건데 그냥 크게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유료 레스토랑 당연히 돈을 내는 거고요. 그냥 유료 액티비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액티비티는 당연히 돈을 내는 거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술은 돈을 냅니다. 술. 그 뷔페 레스토랑에 가면 주스 있어요. 주스 종류별로 있습니다. 주스 다 맘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술, 탄산음료 이 두 가지는 돈을 내는 겁니다. 탄산음료, 콜라, 뭐 이런 거, 스프라이트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거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이제 카지노 너무 당연한 얘기죠. 누가 저한테 투자해주지 않아요? 네, 그럴까요? 그런 것들 있다는 거. 그 외에는 다 무료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크루즈를 타면 사실은 원래 제가 크루즈를 여기서도 여러 차례 했는데 크루즈 타면 사실 좀 편해요.
왜냐? 핸드폰이 안 터져요. 인솔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해요. 대신에 약속을 하죠. 예, 약속. 예. 그리고 이제 크루즈가 출발하기 전에,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 출발하기 전에는 핸드폰이 됩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항구에 대고 있으니까 싱가포르 로밍 잡아서 핸드폰이 되죠. 근데 출항을 했어요. 망망대해입니다. 핸드폰 안 터져요. 예. 그리고 이제 어디 그 페낭에 도착해서도 페낭 도착하면 핸드폰은 터지죠. 예. 핸드폰은 터지지만 이제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바다에 있을 때는.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안내나 이런 것들은 아침이나 저녁 때 제가 해드려요. 안내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 카드죠. 크루즈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이 카드. 이 카드가 나에게 크루즈 안에서, 왜 우리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이 팔찌 주잖아요. 그 팔찌가 결제도 하고 내 문도 열고 다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카드가 크루즈 카드가 여러분들한테는 신분증 역할이자, 그 다음에 방키이자 결제 카드이자 모든 걸 이게 다 대체해요. 그래서 이거를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정보가 적혀 있어요. 내가 몇 번 방에 있고, 그리고 이 카드, 만약에 어린 자녀를 데려가시는 분이 한 분인가 계신 걸로 아는데, 두 분인가 계신 걸로 아는데, 애들이 이걸 목에만 걸고 있으면 길을 잃어버려도 다 방으로 데려다 줍니다. 어디에서든. 그리고 아까 그 선상 안전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만 있으면 그냥 다 위치를 알려줘요. 예, 물론 이제 안전교육을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그 크루즈 터미널에서 내가 수속을 하고 탔는데 아무도 나한테 이걸 안 줍니다. 배를 tas어요. 터미널에서 수속을 하고 배를 탔어. 근데 분명 크리스토퍼가 카드 준다고 했는데 카드가 제일 중요하다는데 아무도 안 줘요. 예,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 어디 방을 가도 문을 못 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몇 번 방인 거는 휴대폰 어플에 다 있어요. 그쵸? 그 방 앞에 가면 이 카드가 편지봉투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면 제일 먼저 내 방에 가서 이 카드를 찾으세요. 제일 먼저. 예. 그리고 배를 타실 때 얘가 내 신분증이니까 내 여권은 어떻게 되냐? 여권은 배를 탈 때 다 맡깁니다. 다 맡겨요.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맡겼다가 언제 찾냐면 내리기 전날 밤에 찾습니다. 그런 거, 여권 맡긴다는 거. 그렇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만 거의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요. 5년 전만 해도 다 종이였어요. 모든 게 크루즈를 타면 방마다 매일 아침마다 종이가 와요. 종이 이렇게 신문이거든요. 물론 영어로 옵니다. 종이인데 거기 보면 오늘은 뭘 입어야 되고, 아침에 해는 몇 시에 뜨고, 우리가 내리는 도시는 어떤 정보가 있고, 밤에 뭐가 몇 시에 어디에서 열리고, 이 정보가 다 써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크루즈 어플에서 다 이루어져요. 이 크루즈 어플에서 다 이루어지고, 가시는 분들은 이걸 필수로 꼭 까셔야 돼요. 그리고 내 핸드폰이 아까 인터넷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배를 딱 타면 크루즈 와이파이가 있어요. 크루즈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순간 얘가 활성화됩니다. 인터넷은 안 되지만 이걸로 크루즈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예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약을 안 했는데 가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특히나 무슨 아까 스카이다이빙이라든지 아니면 하늘 높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전망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꼭 저랑 같이 오리엔테이션 하시면서 배에 타서 같이 저랑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어플을 모든 분들이 꼭 가셔야 됩니다. 이 어플에서 이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도 이미 11월 1일 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미 보니까 떴습니다. 일정들이 뭐가 몇 시에 열리는지. 근데 아직 안 뜬 건 뭐냐면 공연들이 안 떴어요. 공연과 액티비티는 아직 안 떴어요. 첫날 밤에 첫날 싱가포르에서 보니까 저녁 8시에 실크로드라고 하는 어떤 댄스 쇼가 열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이걸 누르면 예약하기 버튼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죠.
왜냐하면 배를 안 탔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크루즈 안에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곳이고 항상 수영장 저 선베드에 거의 누워 있을 겁니다. 저를 찾고 싶으시면 저기 오시면 연락이 안 될 때 바다에서 저기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 서핑 배우는 건데요. 이런 것도 무료입니다. 대신에 무료가 아닌 때가 있어요. 아예 돈 주고 레슨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돈 주고 레슨해 주는 시간 외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팔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쭉 줄 서 있거든요. 타려고. 나도 타야지 하고 줄 서 있다가 30분 막 기다렸어. 드디어 낼 차례. 팔찌가 없어. 그러면 얼마나 낭패겠어요. 스카이다이빙 이거는 정말 너무 즐겁습니다. 이거는 비용을 내요. 근데 한 얼마일까? 59불인가? 근데 이거는 저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냐면 밖에 나가면 100불 정도 합니다. 싱가포르도 있어요. 싱가포르 도시에도 이걸 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의 2배 이상 가격이에요. 근데 크루즈에서는 싸게 즐길 수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북극성이라고 해서 이걸 타고 배 북극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고 어떤 시간에 여러분이 타셔야 되냐면 일몰 때 타셔야 되죠. 일몰.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해가 몇 시에 지는지 확인하고 그때 이걸 타시면 정말 멋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유료예요. 이거는 비용 얼마 안 하니까요. 원래 사실 여행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뭔지 아세요? 여행할 때? 돈 쓸 때예요. 진짜로요. 돈 쓸 때 제일 행복해요. 돈 벌 때가 행복한 게 아니라 돈 벌 때는 힘들잖아요. 돈 쓸 때가 원래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런 경우인데 원퍼카는 그냥 가서 또 마찬가지로 줄 서서 탈 수 있고요. 이런 정말 뮤지컬들 정말 브로드웨이 뮤지컬 이런 라스베가스 쇼 이런 것들이 열립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진짜 거의 완전 정말 브로드웨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뮤지컬 하는 팀이 와서 같이 탑승을 해요. 그 친구들도 크루즈를 즐깁니다. 가끔 마주쳐요. 얘도 막 어디서 서핑하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정말 그 팀이 와서 함께 한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정차나 이제 드레스 코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차는 매일 저녁마다 3코스의 식사, 3코스의 디너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걸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돼요. 이거 싫으신 분은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뷔페 식당 가시면 거기서 이용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멋진 식사를 안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식당은 드레스 코드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어요.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원래 크루즈 여행 자체는 유럽, 미국 사실 이쪽의 문화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타러 가는 곳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이제 아시아이고 사실 중국 화교가 많이 삽니다. 원래 싱가포르 자체도 중국 화교들이 많이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드레스 코드 잘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아마 우리가 가서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으면 거의 우리와 몇몇 외국인들,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입을 겁니다. 근데 저는 꼭 드레스 코드를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익숙해져야 문화는 익숙해져야 다음번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중해를 가시든 알래스카를 가시든 아니면 남극을 가시든 북극을 가시든 어딜 가시든 그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제 정찬 드레스 코드가 있는 날에는 정찬 이 드레스 코드 입고 오시고 매일매일 메뉴가 바뀝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한 1인당 일반 그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는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는 그런 코스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에 가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하는 식사를 한 끼에 15만 원 정도 하는 식사를 매일 전용받아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음대로예요. 한 8가지의 메인 요리 중 8가지에서 10가지의 메인 요리 중 이것도 먹어보고 싶은데 그다음 요것도 먹어보고 싶은데 오늘 이거밖에 못 먹나? 아니고요. 그냥 웨이터한테 이거 주세요 하면 돼요. 다 가져옵니다. 네, 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드셔보고 싶은 거 있으면 디저트도 요거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면 다 줍니다. 예, 그리고 이게 우리 뭐 4시 가면 4시에 앉아서 우리 4시서 나눠 먹자 하실 필요 없어요. 자기 것 본인이 시키세요. 예, 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 예. 항상 저희는 여기서 고기를 막 2개씩 시킵니다. 스테이크 같은 거. 예, 이런 공간에서 실제 여기가 이제 그 파인 다이닝의 모습이고요. 예, 이런 데서 먹고 이런 예, 민망한데 이런 턱시도. 제가 사실은 지금 이거는 그냥 약간 캐주얼하게 입었는데 일부러 크루즈 여행을 위해서 턱시도를 샀어요. 네, 턱시도는 볼품 입을 때가 없잖아요. 결혼식 할 때나 입잖아요. 딱 한 번에 턱시도가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위해서 산 거예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레스, 시상식 드레스 하나 정도는 이렇게 파이버 이런 거 다른 데서 못 입는 거 여기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유럽 가서 크루즈 타보세요. 나만 안 입어요.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준비하셔서 앞으로 내가 어딜 가든 이제 해야 되겠다. 근데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레스도 드레스인데 아시아에서는 잘 안 먹히는데 유럽 가면 한복이 끝내줍니다. 유럽 가면 미국 가면 한복 입으면 5m를 못 걸어가요. 모든 크루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진 찍자고. 진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까 사진 보내주신 이런 멋진 사진들 찍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오늘 이제 사실 크루즈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니까 이거는 꼭 크루즈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죠. 이거는 명언이라기보다는 전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제가 어떤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네. Treat as you want to be treated.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여행하시면서 여행을 많이 하시고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이분은 진짜 여행 오래 하셨구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똑같은 돈을 냈는데 누구는 200만 원치 대접을 받고요. 누구는 50만 원치 대접을 받습니다. 똑같은 돈을 냈는데. 근데 그게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크루즈 여행에서 딱 북한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방에 캐비넷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면 명함이 있습니다. 명함. 어떤 명함이냐면 내 방을 앞으로 5일 동안 청소해주고 치워주고 할 친구의 이름이 있어요. 네,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을 기억해요. 근데 꼭 한 번은 와서 인사를 합니다. 꼭 한 번 와서 인사를 해요. 복도에서도 계속 마주칩니다. 이름만 외우시면 돼요. 명함에 있잖아요. 알렉스면 알렉스. 예, 그래서 땡큐 잘할 수 있다. 영어를 못해도 땡큐 하잖아요. 땡큐 알렉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침에 이런 것들이 왔어요. 그냥 매일매일 뭔가 나한테 더 해주려고 해요. 뭐라도 하나라도 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룸서비스도 시키셔도 됩니다. 룸서비스 시켜도 뭐가 꼭 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찬 레스토랑 저녁에 정찬을 드시잖아요. 웨이터 이름은 꼭 외워두세요. 갖다 주는 속도가 다릅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배낭여행을 하든 무슨 여행을 하든 제가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네, 진짜. 이거 진짜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꼭 얘기를 해도 웨이터한테 땡큐 해도 알렉스 붙이든 아니면 뭘 붙이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걸 그 친구들은 다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타셔도 괜찮아요. 앞에서 어떻게든 어떤 거 이렇게 해요. 메뉴를 내가 못 고르고 있어도 이거 베스트 막 이래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친구의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엄청난 서비스. 조각 케이크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다. 네. 이걸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행에 있어서 앞으로 여행을 한다는 거는 여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왜냐면 다양한 경험을 또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혹은 같이 누군가랑 함께 여행하면서 내가 같이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여행을 계속 갈 수 있거든요.
어디 가서 뭔가 내가 진짜 막 인상만 쓰고 있고 하면 누군가 나한테 서비스를 해줄 사람도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행복해집니다. 여행 더 자주 하면 더 행복해지니까요. 이런 더 멋진 여행자가 되셔서 앞으로 이제 크루즈, 물론 이제 저희 11월 1일 날 함께 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여행하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여행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